안녕하세요. 말기암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TV의 나사로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스토리 위주로 말씀드려오다가요, 조금 지루한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책 한 권을 소개하고 다음번에 또 스토리를 이어가도록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2002년에 요양생활을 하면서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투병생활하는데 기초가 잡혔다. 굉장히 근간이 됐던 책이라서 이 책을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취해야 할 50가지 필수 수칙이라는 거예요. 이 책은 그렉 앤더슨이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근데 그렉 앤더슨이라는 분은요, 미국의 로버트 슐러 연구소의 부사장으로 계시다가 37세에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수술을 받고 나서 4개월 만에 재발을 하게 돼요. 재발하고 나서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서 30일 선고를 받았답니다. 더 이상 30일을 넘기기 힘들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암환우들을 만나러 다녀요. 그래서 평균 한 15,000명 정도를 만나서 그분들의 생존자들의 공통점과 그분들의 생각을 다 정리를 해갖고 암환우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 경험담과 더불어서 생각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이 책을 감수하신 분은요, 전세일 박사라고요, 포천 중문의대 대체의학대학원 원장으로 계셨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감수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서두에 쓴 것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수의 글, 이렇게 썼어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3가지가 있다. 첫째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일이다. 둘째는 해선 안 될 것을 하는 일이다. 셋째는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안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암환우들에게 핵심적인 메시지는 우선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책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이 글을요.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적용을 할 때 남의 얘기만 듣고 누가 좋다더라 하고도 듣고 그리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는 거, 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좀 소개해드렸고요. 이 책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몇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먼저 생존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여기 8가지가 서두에 나옵니다. 그 8가지를 제가 정리한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다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생존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첫 번째가 병원 치료에 있어서 본인이 책임지는 자세를 갖고 있고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본인의 질병을 충분히 이해하고 치료 계획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게 특징이었대요. 두 번째는요, 암 이퀄로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암 걸렸으면 생존자들의 특징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살아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투자해보자, 살아나는 쪽으로 많은 것을 투자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운동인데요,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안 걸리기 전에는 거의 운동을 하지 않았답니다.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운동의 강도도 매우 중요한데요, 자신에게 맞는 강도를 찾아서
지금 투병 중에 있으면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몸 상태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 때 뭐 적극적으로 운동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 수준에 맞게끔 운동을 시작한다.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운동이 내 몸에 맞도록 그렇게 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요, 목적의식이 뚜렷했다고 그래요. 암을 계기로 인해서 자기가 더욱 필요한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암이 어떤 삶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다섯 번째가 사회적 관계를 잘 하려고 노력한다. 가족이나 친지나 직장 동료나 이런 사회적인 관계죠. 이런 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식이요법입니다. 식이요법을 과거의 식사 생활에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하는데 가공식은 피하고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은 먹지 않고, 그리고 영양 보충제나 약용 식물들을 섭취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창조적인 사고를 갖고 있더라. 생존자들의 대부분이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본인의 현실이요, 자신의 정서에 관계없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치유 생활에 많은 장애가 있을 거야, 감정적 장애가 있을 거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식한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창조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한다. 여덟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덟 가지니까요. 정신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강조했습니다. 생존자들은 당장 유용한 것에, 현실적인 거죠, 거기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내면에 있는 신성함과 평화를 경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대요. 이 여덟 가지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생존에 있는 동안에 조금씩 실천해 가면서 구체적인 회복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게 다 된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덟 가지를 조금씩 바꿔서 여덟 가지의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 이런 걸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 자세로 지금 투병하고 계신지.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가운데서 도움받았던 내용을 여섯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일곱 가지로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안에 50가지 수칙 중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정말 제가요, 이것 때문에 계획도 세우게 되고요, 앞으로 장기적인 희망을 갖게 되고, 나도 규칙적인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요, 자신이 주도적으로 해라. 50가지 중에 첫 번째가 자신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치유 생활의 주인은 본인이다. 내가 주체가 되라. 이걸 말씀하세요. 그래, 저도 제가 주도적이 돼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내 생각과 너무 맞아떨어졌어요. 생존자들이 대부분이 주도적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건강 계획표를 만들었답니다. 저 역시 그랬거든요. 건강 계획표를 세웠어요. 저는 일과표라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투병하게 안 걸리기 전에를 생각해 보세요. 전 없었어요. 그리고 뭐 젊을 때니까 먹고 살기 바빴죠. 이 책을 통해서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야 되겠구나. 요양원 안에서도 계획 없이 산 건 아니지만 계획표를 쓰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일과표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최상의 영양 공급을 해라. 아까도 나왔었죠, 그죠? 영양 보충제는 필수적으로 먹어라.
그리고 약용식물이나 보조적인 수단이 있으면 꼭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요, 관련 서적을 다 읽었답니다. 관련 서적. 관련 서적을 읽어라. 적어도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암이 걸리고 나서부터 건강에 관한 서적들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읽고 있고요. 그러니까 읽다가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겨서 파고들고 이래갖고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어서 본인이 적어도 그 질병에,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지금 이 순간을 가치 있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살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걱정하게 되면 이 순간을 가치 있게 즐겁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여섯 번째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취미생활 해라. 그리고 즐거운 놀이가 있으면 그걸 하라는 거예요. 제가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거 좋아하고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그림도 좀 그리고 작품 활동도 하고,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요. 그것을 집에다가 하나하나 걸어두고 주변에 선물도 하고 이러는 활동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곱 번째는요, 마지막입니다. 이게 50번째 나오는 얘기인데요. 희망을 나누라는 겁니다. 희망을 나누라. 본인이 살아서 투병 생활에서 이기고 또 몸이 좋아지게 되면 이것을 주변 분들에게 나누라는 거죠. 본인의 희망을. 내가 이렇게 해서 좋아졌어. 그래서 마지막에 가치 있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환우분들이나 주변에 다른 암환우분들, 이런 분들에게 자신이 좋아진 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공부한 것을 또 전파도 하고. 제가 초기에 이 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뭔가가 이렇게 딱 틀이 잡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물론 기도를 통해서도 많은 확신이 왔지만, 이 책을 보면서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사실은 제가 좋아진 가정을 전달하는 과정에서요, 오해들이 많아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나와 현재 항암하시는 분들, 막 힘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생각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괴리가 좀 있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난 이 경험을 많은 암환우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상에서 지금까지 제 경험을 전달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 유튜브가 유행하고 또 오프라인이 한계도 좀 느껴지고, 제가 나이가 자꾸 먹으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사람이 몸이 움직여서 찾아간다는 게 쉽겠어요? 물론 저희 집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상담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유튜브를 개설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도 저 같은 암환우 분들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제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들이 투병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